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걸기대회가 어젯밤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걸기대회 집회장 맨 앞에 중고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글이 적힌 노란 도화지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저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장보다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어젯밤 금남로에서 열린 걸기대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과 광주 진보연대 등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걸기대회는 경찰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2,5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심에 대해서 너무 정부 쪽에서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온 거예요. 그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이유를 알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금남로에서 있었던 횃불 시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겠다며 경찰력 900명을 동원해 대비했지만 횃불 시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주최 측인 진보연대는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풍등을 날렸는데 풍등도 위험하다며 말리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광주뿐만 아니라 여수와 나주, 해남 등 전남 18개 시군에서도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진도 지역민들도 우울과 불안 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이 지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묵묵히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승객 구조에 나섰던 어민들, 지금은 실종자 수색에 생업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민과 자원봉사자들 역시 실종 사망자 가족 못지않게 불면증과 두통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정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들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물기도 닦아주면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나아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걸요.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으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든지 불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재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관련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마음이 안 좋아서 피하게 된다든지 그런 증상. 진도군 보건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은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는 가능할지, 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전망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당의 지원을 받는 윤장현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런데 누구로 단일화할지를 놓고 보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 4년 전 선거 때부터 악화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어느 한쪽의 양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일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각기 출마해서 2월 4일 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일화에 성공해도 1+1이 2 이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 후보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자구도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할지 말지, 또 한다면 누구로 할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의 민심의 흐름과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이 어버이날에 맞춰 노인 공약 등을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예비후보는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면서 홀몸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강훈태 예비후보는 광주 지역 3곳에 어르신용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고 빛고을 건강타운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병환 예비후보도 어린이나 어르신을 친정엄마처럼 돌봐줄 긴급보호센터를 마련하고 어르신의 이모작 인생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마쳤고 내일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전남지사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주승용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여온 만큼 내일로 예정된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가 후보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측은 공론조사 준비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석형 후보 측은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 경선 후보를 밤사이 모두 확정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 후보 가운데 곡성의 유근기, 장성의 김양수, 강진의 강진원 후보는 단수로 추천됐고 화수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경선을 하는 시군 가운데 광양시장 후보는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나주시장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의 후보와 경선 방법은 전남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무산에 항의해 올해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한 5월 단체들이 구묘역에서도 따로 기념식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념식을 따로 치르지 않는 대신 정부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전야제를 전격 취소하고 예산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행사들도 축소 또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정적 여론 때문에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 MBC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았고 고작 3명의 전문가라는 사람한테서 구한 자문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는 이유가 부정적 국민 여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총리도 보훈처가 했다는 부정적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총리님. 있고 여론조사도 보훈처에서 한 바에 의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총리님. 광주 MBC는 국가보훈처가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해봤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론 수렴이나 조사를 위한 예산도 없고 실제로도 여론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는 총리 발언과 배치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여론조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보훈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는데 의견 수렴 대상은 단 3명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이름과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들 자기들이 밝히기를 본인 카톡해주고 어떤 자기가 공식 기관 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해가지고 밝히기 원하지 않아요. 한편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을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사단법인 5월 어머니 집이 광주 남구 양림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과거 동명동에 자리를 잡고 있던 5월 어머니 집은 이번에 양림교회 인근에 터를 잡아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편 어제 개관식에서는 제8회 5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김대종 씨와 김원욱 씨, 독일 복흠 한인교회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여수 원유 유출 사고의 유출량이 해경의 발표보다 더 늘어나 100만 리터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유출량은 100만 리터에 이르고 GS칼텍스가 원유 저장 탱크 관리 규정을 무시해 유출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GS칼텍스가 사고 초기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유출량을 축소하고 1급 발암물질인 나프타의 유출을 은폐했으며 이는 해경의 초기 방제 실패와 오염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박 주 도선사와 GS칼텍스 측 공장장을 구속 기소하고 선장과 GS칼텍스 법인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장을 폭행하고 학교에서 카드게임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정직과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은 어제 광주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린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 관련 교사 6명을 폭력과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시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판매업소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이나 진열이 13곳, 건강진단 미필이 8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이 7곳 등입니다. 광주시는 판매업소 2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곳은 시설 개수 명령, 한 곳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문화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9층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9층을 2개 층으로 나누는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 기간 동안 극장은 영업을 계속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 놀리는 국유지가 주말 농장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매수해온 토지 가운데 논과 밭, 과수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도시농업 등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63필지 34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리 위탁 형태로 자치단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기아 타이거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42연전의 강행군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안 아픈 선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는 코칭 스텝. 누군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또 다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부상 릴레이가 멈추질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팬들 모두 매한가지일 겁니다. 5월 초까지 승률 5할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4경기가 모자란 4할대입니다. 기아는 다시 14차례의 3연전에 돌입합니다. 모두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김진우 선수는 어제 상무와의 경기를 마치고 1군으로 합류했습니다. 김진우의 1군 복귀로 서재영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김진우의 복귀는 NC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에는 김수찬 선수가 돌아와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옆구리 부상을 당한 이봉모 선수는 아직 재활 중이고 주루 도중 허벅지를 다친 김선빈 선수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며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준 김민우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는데요. 빠른 발과 좋은 타격감으로 2군에서 활약했던 고용우 선수가 선배들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기아는 오늘 대전으로 가 한화와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휴식을 취한 기아는 1, 2, 3 선발이 출격해 한화를 잡고 도약을 꾀합니다. 기아는 지난 한화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죠.
1차전은 역전에 제역전을 거듭하며 어렵게 1승을 따냈고 2차전에서는 선발 훌튼이 초반에 무너지고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하위권인 한화였지만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6시 30분 한화와 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출격합니다. 양현종에 맞서는 상대는 이태양 선수입니다. 이태양 선수는 올 시즌 5경기에 출전해 4.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발로서는 오늘이 두 번째 등판이라고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4위 팀과 2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될 주말 3연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